여성 사이코패스, 여성 연쇄살인범의 대체적인 패턴, 네. 엄령인 사건을 따라가죠. 2014년 초겨울 한 공동묘지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덤 중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곧 남성 4명이 삽을 들고 무덤 하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분묘를 발굴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사망 당시 79세였던 여성 오씨. 오씨는 무덤이 발굴되기 약 2년 전인 2013년 1월 19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무덤을 왜 전문가까지 동원돼서 파고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느 동네에서 시작됐습니다. 동네에 돌고 있던 묘한 소문. 어느 주택가에 모여 살고 있는 한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한 일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둘이나 죽었잖아요. 거기 할머니 죽고 몇 개월 있다가 아들도 죽고 둘 다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던데. 듣기로는 손녀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무덤 주인인 오씨의 가족에게 죽음이라는 비극이 연이어 찾아왔던 것입니다. 원인 모를 폐렴에 걸려 노모인 오씨가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한 뒤 아들이 약 7개월 차이로 똑같은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남은 3명의 아이와 엄마, 즉 사망한 오씨의 며느리 노씨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지 7개월 뒤에 남동생도 사망했다고 하면서 올케가 이상하다. 올케 주변에서 또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을 찾아와 수상한 제보를 한 여성은 사망한 오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동생 박 씨가 사망한 뒤 그의 아내, 즉 올케 노 씨의 행동이 무척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노 씨와 남동생은 2011년 말 결혼해 2013년 8월 남동생이 사망하기 전까지 문제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노 씨가 동생의 사망에 전혀 슬퍼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제보자가 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남동생 박 씨가 사망하고 약 3시간 만에 아내 노 씨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청구에 관해 문의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더 수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가 1월 19일에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미 그전에도 병원에 2번 정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노 씨가 시어머니가 사망하기도 전인 13일하고 17일에 상조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장례 절차를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망하기 6일 전 이미 장례 절차까지 다 확인해둔 며느리 노 씨. 제보자는 며느리 노 씨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죽음에 관련이 있을 거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식적인 사이는 폐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려면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 씨의 기록을 살펴보던 중 그녀의 아주 가까운 또 다른 사람이 사망해 그녀가 큰 이득을 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건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밝혀진 거대한 사건의 일부일 뿐이란 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은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친 심신을 깨끗하게 닦아내주는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 크라임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사망한 사건에 의심을 품으면서 경찰을 찾아오며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노모인 오 씨가 2012년 10월부터 아파서 입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3개월 뒤에 사망하고 3개월 뒤죠. 4월부터는 남동생 박 씨가 노모와 비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다가 8월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며느리 노 씨가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보험금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장례 절차를 미리 알아본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인분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거는 그냥 그죠? 그런데 젊은 50대, 40대 그것도 폐렴. 요즘 폐렴이 있나요?
폐결핵? 그러니까 이제 있긴 하지만 사망은 쉽지 않죠. 거의 그렇죠. 케이스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이거는 폐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마 거의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역학조사를 해야죠. 관련된 네. 그리고 보험금을 이렇게 뭐 얘기했다, 장례를 했다. 이건 분명히 확인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도 없었다. 지금 이 저기 딸 노모 씨의 딸이 네. 없었다고 하면 신우이. 네. 신우이죠. 이거 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가족이 아니 내 가족이 죽었는데 다른 게 네가 무슨 상관이 이러면은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우연으로 그냥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의 장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알아봤는데 죽었을 수는 있으나 남편이 죽었는데 3시간 뒤에 사실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서 뭐 장례식장 전화하고 이래야 될 사람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금 어떻게 되나 언제 받을 수 있냐 이거는 진짜로 너무 이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고 미련한 거죠. 만약에 네. 그가 범죄자라고 하면 네. 보험 살인을 했다고 하면 그건 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네. 나중에 아니 그 보험비 어디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자랐나? 지능이 모자라나? 근데 이게 좀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중에서 가족 보험 살인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지만 이게 사망한 직후에 보험금을 굉장히 빠르게 자꾸 타려고 하다가 그게 의심을 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시간에 쫓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느긋하게 있으면은 어련히 이렇게 해줄까?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에 네. 심리적인 압박에 빨리 뭘 하려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원에서 이제 발굴을 합니다. 무덤을. 근데 이게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학조사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들어간 거겠죠. 이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네. 경찰이 당신 아버지, 당신 남편 이러니 무덤 파겠어라고 하면 아마 유가족들이요. 네. 네. 그러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경찰서에 나자빠질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신우이가 네. 자기 어머니와 남동생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신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신우이가 문제 제기 안 한 상태에서 경찰이 알아서 저 이상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영장 내줄 판사나 검사는 없을 겁니다. 아, 유가족의 동의가 굉장히 네,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CSI 같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범죄에 대한 확신, 미약한 증거라도 하면은 발굴영장 내줍니다. 판사가. 유가족이 당연히 반대하죠. 근데 우리는 유가족이 반대하면 아마 거의 불가능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상관없어. 이건 범죄를 하는 거지. 이게 다르죠. 그리고 아예 화장을 안 하죠.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화장도 안 했어요. 네. 만약 화장해 버렸으면은 끝났겠네요. 끝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범인이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 미련한 거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심에 며느리 노 씨가 있는데요. 그녀와 사망한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더 자세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연이은 불행이 닥쳤을 당시 44살이었던 며느리 노 씨. 약 17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 이 씨와 2008년 이혼을 한 뒤 2012년 3월 박 씨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재혼할 당시 박 씨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노 씨는 아들을 낳았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일남 일녀까지 세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약 8개월 뒤인 11월에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시어머니 오 씨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 가족. 그런데 며느리 노 씨가 포천의 집으로 들어오기 한 달 전인 10월 초순경부터 시어머니 오 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왔다 갔던 날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게 된 시어머니. 폐 쪽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결국 3개월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이 폐쇄 세기관지 기질화 폐렴이라고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폐렴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망하고 이제 아들이 똑같은 병명으로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오 씨가 사망하고 약 3개월 뒤인 2013년 4월 말부터 아들인 남편 박 씨가 기침이 심해지며 점점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던 남편 박 씨. 입퇴원을 반복하더니 결국 세 번째 입원했던 8월에 어머니와 같은 병명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아내 노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당시에 보인 증상들 때문에 농약 중독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폐쇄 세기관지 기질화 폐렴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집이라 농약 중독은 절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약 중독. 수사팀은 의사에게 농약 중독을 의심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노 씨와 이혼을 한 전 남편 이 씨도 농약 때문에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노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낳으며 약 17년을 함께 살았던 이 씨. 2008년 9월 노 씨와 합의 이혼을 한 전 남편 이 씨는 2년 반 뒤인 2011년 5월 9일 사망했습니다. 당시 집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알로에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던 전 남편 이 씨. 그는 파라카트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파라카트는 접촉하는 모든 잡초가 3시간 안에 죽는 강력한 질초제로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의 농약입니다. 그라목손은 사람이 음독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유통하에 금지된 농약이었습니다. 그라목손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전 남편 이 씨. 당시 이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 노 씨와 결혼 생활 중에는 넉넉히 살았지만 사업이 망하며 재산을 탕진했고 압류가 들어오는 등 채무가 많았습니다. 결국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아내의 명의로 바꾸고 위장 이혼한 이 씨. 아내 노 씨는 부동산 등을 현금화해 이 씨와 시어머니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혼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씨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여 당시 이 씨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8개월 뒤 묘하게도 노 씨가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마저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이 세 사람의 죽음으로 부동산과 보험금을 포함 약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이 씨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 씨는 이제 사망하기 전날 만났던 동네 사람들 몇몇에게 곧 치킨집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웃들은 그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후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 씨는 전 남편 이 씨가 사망하면서 그가 노 씨 명의로 돌려놨던 부동산 등을 판 약 4억 4천만 원과 결혼했을 때 남편 이 씨 앞으로 들었던 6개의 상해 및 종신보험으로 4억 5천만 원, 총 9억 원 정도의 돈을 갖게 됐습니다. 이혼했지만 이제 노 씨가 키우던 아이들이 미성년자라서 엄마 노 씨가 이제 다 대리로 수령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전 남편 이 씨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은 또 분명하지만 또 약간 또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고 특히 이제 당시에 이 씨가 재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아내와 노래방을 차리기 위해서 노 씨 명의로 돌려놨던 이 돈, 그 돈 빨리 달라라고 독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 자살이 좀 석연치 않아 보이는데요. 당연히 이건 자살이 아니죠. 근데 자살이라고 판단한 거는 네. 노 씨한의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딱히 가족 중에 들이 자살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반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반박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가족들이랑. 네. 그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족 중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지 말이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수사적 현실에 대한 부분인 거고 사실 저는 이 노 씨가 지금 이 씨, 전 남편 이 씨가 위장 이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죠? 근데 위장 이혼을 하자고 언제부터 그랬을까? 그 이전에 애초에 이 사람이 이 범인이 노 씨. 예. 네. 전 남편 이 씨로부터 무엇인가 계속 빼냈고 불안하게 만든 요소도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 이거 압류 들어오니까 내 이름을 해둬. 여보 내 이름으로 돌려줘. 그리고 위장 이혼하면 이혼하고 되잖아. 이거 네. 처리하면 내가 돌려줄게. 근데 실제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먹고 가만히. 예.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저 전 남편이 죽게 되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의 친권자가 나니까 네. 내 아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이기도 한. 네. 오, 상속 이렇게 되네? 오케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다 계획이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사팀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의 규모를 봤을 때 이건 전체가 다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니까 결국 그 뒤에 이 새로 결혼한 재혼한 시어머니와 아들. 까지도 문제가 네. 되잖아요. 이제 이 씨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자살 관련됐으면은 뭐 타살이 명확하면은 뭐 어떻게 농약을 어떻게 먹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씨가 그 음료수 어떻게 먹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노 씨가 재혼한 남편 박 씨와 시어머니도 이 뭔가 농약 중독이 의심되는 폐렴으로 사망을 합니다. 남편 박 씨의 사망으로 노 씨는 6개 보험회사에서 약 5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만큼 이제 3시간 만에 전화를 해서 사망 3시간 뒤에 문의해서 바로 이제 청구해서 시작해서 받았다고 하고요. 앞에 네. 전 남편의 보험을 너무 쉽게 받았어요. 네, 4억 5천만 원이요. 네, 그래서 돈 되는구나. 그 다음 네. 또 쉽게 간 거예요. 사실 그때 좀 까다롭게 받았으면은 네. 이 범인이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조금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여유를 두고 조금 네. 뭔가 이 눈물도 짓고 죽은 다음에 네. 여전히 좀 이해 안 되는 많은 분들께서 그럴까요? 애도 낳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양쪽 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근데 그거는 네. 우리가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은 네. 자식이 있기 때문에 결혼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네. 그건 자식일 뿐이에요. 음. 그 자식은 이 사람한테는 남편의 재산을 가져다 두는 그냥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내사를 하고 있던 경찰은 노 씨가 보험금 및 재산을 노리고 가족을 농약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병원 의사의 의심처럼 노 씨와 재혼한 남편 박 씨 그리고 시어머니도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일까? 처음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던 박 씨의 누나는 경찰에게 농약 음독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놀라운 기억을 꺼내놨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바카스를 즐겨 드셨거든요. 사망하기 전에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2012년 여름쯤인가? 엄마가 냉장고에서 바카스를 꺼내 마셨는데 냄새하고 맛이 너무 역해서 바로 화장실 가서 뱉어버렸다고 하셨어요. 마셨던 음료를 모조리 토해버린 시어머니 오 씨. 푸르스름한 액체가 나왔고 시어머니 오 씨는 심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상황.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한 전 남편 이 씨의 어머니, 즉 노 씨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던 집 냉장고에서 알로에 음료수를 하나 꺼내 마셨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음료를 한 모금 마신 뒤 바로 뱉어냈지만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심지어 하혈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까지 밝혀지자 수사팀은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진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이 꼭 필요했던 상황. 노 씨의 현 남편과 전 남편은 사망한 이후 시신을 화장했지만 시어머니 오 씨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결국 유가족을 설득해 시신 발굴을 허락받은 수사팀. 무덤 밖으로 꺼내진 시어머니 오 씨의 시신은 국과수로 옮겨져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정말 농약 때문에 사망한 것일까? 그런데 부검 결과를 기다리던 수사팀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험 조사관이었는데 노 씨가 또 보험금을 타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22살 된 노 씨의 딸 보험금이었어요. 이번에 노 씨가 타간 보험금은 전 남편 이 씨와 사이에서 낳은 딸 희경 씨의 입원비였습니다. 알고 보니 희경 씨가 약 6개월 전부터 몸이 심각하게 안 좋아져 3번이나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병명은 사망한 새아빠 박 씨, 그리고 할머니 오 씨와 같은 폐질환이었습니다. 전체 폐의 약 30%가 폐 손상이 진행되어 한때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던 희경 씨. 노 씨가 딸 입원으로 타간 보험금은 약 700만 원. 수사팀은 영장을 받아 딸 희경 씨의 소변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희경 씨의 소변에서 파라카트, 즉 그라목손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검이 끝난 시어머니 오 씨의 시신에서도 파라카트가 나왔습니다.
너무 지금 사람이 많아졌죠. 네. 모든 피해자 중에서 가장 먼저 농약이 든 음식을 먹은 것은 사망한 전 남편 이 씨의 어머니였고요. 냉장고에서 알로에 음료를 먹고 뭔가 이상해서 바로 뱉었지만 이미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하혈까지 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씨가 똑같은 알로에 음료수를 먹고 사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범위가 진짜 이제 한두 명이 아니는 그렇죠. 예. 상황이네요. 네. 특히 여성 사이코패스, 여성 연쇄살인범의 대체적인 패턴, 네. 엄연인 사건을 따라가죠. 그리고 뭐 김선재 사건도 따라가는 것처럼 네. 동일한 범행 수단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시골이고 네.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쉽게 범행이 성공할 수 있었고 설마 며느리가 부인이 어머니가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이 체포된 노 씨는 현 남편 박 씨 살해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남편 시어머니 딸에 대한 범행은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체포 당시 집안 곳곳에서 농약이 발견됐었는데요. 냉장고 뒤편에 숨겨져 있던 시장 바구니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그라목손 병이 발견됐고요. 이 부엌 찬장, 싱크대 아래에서 각각 그라목손을 섞은 밀가루 그릇이 발견됐습니다. 집 밖에 장독 옆에는 그라목손을 섞은 쌀가루 그릇이 발견이 됐고 다 진한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전히 뭐 이걸 가지고 있었다. 이거 왜냐면 사실 이건 범행 어떻게 증거일 수도 있는 건데 유기를 하거나 버리거나 뭐 어떻게 은닉을 해야 되는 건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하고 딸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죠. 딸이 죽을 줄 알았죠. 네. 근데 너무 젊었어요. 너무 네. 튼튼했어. 그래서 죽지 않아 갖고 상해보험만 네. 탄 거고 사망보험 못 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을 탈 때까지 이걸 계속 써야 먹이겠죠. 되니까. 예, 먹이겠죠. 그때는 이제 전을 부쳐 먹이려고 했죠. 밀가루에 섞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된장찌개 그런 네. 무슨 왜 냄새가 나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자기 피부치도 다 범죄 대상이에요. 다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네. 대상일 뿐이에요. 뭐 이게 뭐 자기가 낳던 뭐 어머니건 제가 전물려서 키운 딸인데 딸이고 뭐 네. 남편이고 뭐 아무 사정 없어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포식자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너무 순한 얘기죠. 악마죠, 악마. 네, 이게 충격적인데요. 현 남편 살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녀가 정말 딸의 목숨을 노리지 않았던 건지 이후 밝혀지는 참혹한 진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오전 7시에 수사팀은 노 씨의 거주지로 가서 그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거듭되자 결국 노 씨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 오 씨에 대한 살인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노 씨. 그녀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이랬습니다. 전 남편하고 같이 사는 17년 동안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도 계속 폈고 가정폭력도 했어요. 사업까지 망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어졌는데요. 사업이 망하자 압류가 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남편 이 씨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아내 노 씨의 명의로 변경한 뒤 위장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노 씨가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을 만든 뒤 일정 금액을 나눠 갖기로 한 두 사람. 그러나 노 씨는 부동산을 판 금액 4억 4천만 원이 손에 들어오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돈을 주지 않자 전 남편 이 씨는 그녀를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살 때부터 바람 피우던 여자랑 재혼하더니 둘이 노래방 차리겠다고 빨리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돈 달라고 모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2011년 5월 2일 노 씨는 전 남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던 상황. 그녀는 전 남편이 출입문 밑에 숨겨뒀던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농약이 든 알로에 음료수 몇 병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평소 전 남편이 알로에 음료를 즐겨 마셨기에 농약을 이웃집에서 얻어와 준비했다는 노 씨. 그렇게 살인 준비를 하고 집을 떠났지만 며칠이 지나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 씨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곧 어버이날이니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집에 찾아가 음료수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먼저 음료수를 마셨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날
음료수를 먹고 사망한 전남편 이씨. 노씨는 시어머니 살인 미수에 대해 절대 살해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무척 좋았던 고부 사이. 하지만 부동산을 판 돈 중 3억 5천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주기로 약속한 정황 때문에 경찰은 살인 미수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이 사망한 뒤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게 된 노씨. 보험금 가지고 뭐 아주 사치스럽게 세간했더라고요. 2천만 원짜리 자전거 구입해서 동호회 사람들하고 여행 다니고 명품도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백화점에서 VIP 대접 받았더라고요. 스키 타는 걸 무척 좋아했던 노씨는 스키장 회원권을 끊어 겨울이면 거의 매일 스키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사망한 후 갖게 된 재산을 거의 2년 만에 탕진한 노씨. 그러자 그녀는 다음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 이름으로 6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노씨. 한 달 보험료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애딸리 이혼녀라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즐겨 먹던 바카스 2병에 그라목손을 몇 방울 떨어뜨려 서서히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전 남편에게도 그라목손을 먹인 노씨. 그녀는 밀가루에 그라목손을 섞어 반죽한 뒤 10개 펴서 햇볕에 말리고 곱게 갈아 조미료처럼 남편이 먹는 김치찌개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렇게 노씨는 서서히 죽어가는 남편을 보며 보험금을 타게 되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노씨가 이제 진술에 따르면은 시어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애딸린 이혼녀라고 무시했고 재혼을 했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아들에게는 재산이 자식들에게 가지 못하게 단속해라 등의 이야기를 이 시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가 노씨를 무시하거나 아이들을 차별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여 상태가 이제 극도로 나빠졌을 때 시어머니를 데리고 보험사와 은행에 들려서 시어머니 명의의 보험금, 일시 예치금 및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무시했다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싹 다 거짓말이고, 네. 이 한번 돈의 맛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어떤 범죄적 만족을 높아지는 과정에서 네. 범죄성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범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 스트레스 상황, 빚이나 어떤 압류, 채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을 상대로 보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걸 2년 안에 4억을 펑펑 써서 다 썼어요. 그렇죠. 애초에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뭐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네. 남편하고 돈 있는 남편 만나서 결혼했었죠. 만나서 초혼을. 잘 살다가 네. 뭐 약간 사업이 길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그 돈 때문에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범죄적 만족을 하기 위한 네. 일종의 도구로서 돈이 이용된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여성형의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은 독특한 경로를 겪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남성들의 연쇄살인범들은 성적인 목적, 뭐 네. 성적인 쾌락 목적 이런 거 많이 하죠. 가학. 여성형은 그와 비슷한 경로를 걷는데 마치 거기에 돈이 유일한 목적인 양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패턴은 똑같다고 봅니다. 동기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은 결과적으로 좀 쥐어진 것이다. 그럴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쟤를 죽이고도 싶고 그렇죠. 그럼? 네. 돈을 얻으면서 네.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어지는 쾌락을 즐기는 범죄자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면은 돈 때문에 주겠다고 보는 건데 네. 돈은 따라오는 거죠. 이 노씨가 그라목손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햇볕에 말린 게 이 독한 냄새를 빼기 위해서라고 진술했고요. 원래는 파라카트 순수한 색이 백색이고 판매할 때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색도 넣고 구토 유발 물질도 이제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이거 먹으면 뭔가 뱉어내니까
조금씩 냄새도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센 김치찌개 일부러 넣어서 줬다. 이런 게 저희가 그렇죠. 고유정 카레도 생각이 나고요. 맞습니다. 네. 고희정은 얘를 봤을 거고 얘는 엄여인을 봤을 거고 네. 범죄라는 게 다 배워지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아주 강력한 독약은 무색무취합니다. 그거 때문에 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토 유발제를 넣죠. 네. 그게 우리가 그래서 농약이 아주 그냥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생각하는 거는 독약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토 유발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 노 씨는 딸에게 농약을 먹인 것은 죽일 의도가 아니라 아프게만 해서 입원비만 탈 생각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받아서 이제 집에 가져온 딸의 약을 노 씨가 몰래 쓰레기통에 버린 그런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또 이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앞으로도 2011년 보험금 5억 2,5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서 딸에 대한 범행을 하던 도중인 2014년 10월 21일 이 아들 앞으로 사망하면 3억 원의 보험을 타는 보험에 또 추가 가입을 합니다. 노 씨는 이에 대해서 언젠가 있을 아들에 대한 범행을 위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잔혹한 상황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죠? 애를 낳는 이유가 네. 보험 살인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이게 네. 네. 이걸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이 보험 살인의 맛을 들이면서 계속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네, 노 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하고요. 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5점으로서 재범 위험성 높음. 이거 뭐 제가 알기로 뭐 유영철도 20 몇 점. 27점 그런데 사실 그거는 뭐 점수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네.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네. 또 배경에 따라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다른 사이코패스 은선인보다 더 수준 높은 범죄자입니다. 네, 노 씨는 나중에 재산이 압류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편취한 돈으로 개당 2천만 원짜리 골드바 18개를 구입해서 금고에 보관해 놓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팔아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고에 남아있던 골드바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나중에 살인죄 다 인정하면서 죽어서도 갚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 사형은 선고받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한데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교도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왜 무기징역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앞에 말한 네. 이 모든 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하치어머니가 뭐 그랬고 뭐 이런 것들이요. 고부 갈등에 의해서 네. 괴롭혔다. 그러면은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뭘 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걸 수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판사는 네. 지금 사람은 죽였지만은 고부 갈등, 돈,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 관계 이게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4-5명을 이렇게 죽였는데 그것도 시어머니, 네. 전부인 이렇게 해서 또 상액 4명 혹은 그 이상도 죽였을 수 있지만 살인 계획까지 있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3명 반 4명. 근데 무기징역밖에 안 돼요. 사형, 그러니까 이건 사형을 시켜도 사형은 시원치 않죠? 나와도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기소하고 재판을 했는지 황당한 거예요. 진짜 유족들은 속에 녹아내릴 만한 판결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이해하기 좀 어렵고 안쓰러운 게 뭐였냐면요. 우리 그 피해를 당한 입원했던 그 딸 있잖아요. 딸이 어머니를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가 체포되고 범행이 밝혀지자 처음 딸이 했던 말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였는데 노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거짓말이고 네. 죽어서 갚지 못할 죄를 지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이 사람의 진짜 본심을 한번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사건 해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연구 대상이 이건 진짜 이 사람은 연구 대상이에요.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요. 크라임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계신 제주 리퍼블릭 교수님과 저의 수제 핸드메이드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현장만 돌아다니다가 끝나겠어요. 현장에서
범인의 시선으로 움직이며 사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렇게 밖으로만 도니까 피부 트러블이 장난 아니에요 요즘. 나 상호댕이 고우꽝. 아 지금 뭐라고? 피부 트러블의 답은 제주에 있다고. 제주요? 해녀들이 하루 종일 야외에서 물질하면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피부병이야. 해녀들은 그걸 어찌 해결했는지 아나? 물과 해조류지.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 해수하고 청정 제주 해조류요? 이 비밀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로 미세먼지와 마스크 등으로 지친 피부를 민감 피부 자극 걱정 없이 닦아내면 된다고. 들어있는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의 비건 인증받은 클리너네요? 깨끗한 성분의 클리너로 깨끗하게 세안하는 게 해답이야. 와 대박. 저 피부 민감한데 이거 씻고 나서도 순하고 심지어 촉촉해요. 맨들맨들하고.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적으면 1+1 하나를 더 주네. 와 감수다. 어서 네이버에 제주 리퍼블릭 검색하러 하형 감수다. 정말 사투리 경호지 맙서. 크라임은 제주 리퍼블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오늘 막 굉장히 분노도 하시고 충격을 받았을 만한 사건입니다. 일단 특히 이제 가족 대상께 항상 그러긴 한데요. 가족이 사실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어떤 울타리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걸 기대했을 피해자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또 범행 대상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살아남은 피해자분들도 부디 이제 마음의 아픔 털어내시고 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